네, 3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를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와 비율 중에 뒤에 있는 거,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되게 비슷해요. 비, 그리고 비율. 비율은 비랑도 분명 무슨 관계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78쪽을 펴니다. 네, 비율을 알아볼까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순의 모둠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좋습니다. 몇 배, 무엇은 무엇의 몇 배 뭐예요? 그쵸? 이거 나눗셈 비교잖아요. 나눗셈 비교, 뺄셈 비교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뺄셈 비교는 뭐였어요? 무엇이 무엇보다 얼마만큼 더 크다. 무엇이 무엇보다 얼마만큼 더 적다, 작다. 이게 뺄셈 비교였고, 나눗셈 비교는 무엇은 무엇의 몇 배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눗셈 비교였었죠. 그리고 비를 표현할 때는 뺄셈 비교와 나눗셈 비교 중에서 그렇죠. 두 수의 나눗셈 비교만 비로 나타낸다는 점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해 놓고 활동 들어가도록 할게요. 와, 과연 도넛이 두 상자가 있는데 한 상자에 10개가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20개를 판매하고 있던 게 맞았네요.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 어머, 텅텅 비고 한 박스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10개를 판매한 게 맞네요. 색칠해보라고 하니까 색칠해볼까요? 처음에 있던 수는 20개입니다. 그러면 다 색칠해야 되겠네요. 10개, 20개. 남은 게 10개니까 판매한 것도 몇 개예요? 10개지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 뭐뭐에 대한으로 나타나 있는 게 기준값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게 기준값입니다. 기준값. 기준값은 땡땡. 앞부분에 있었나요? 뒷부분에 있었나요? 그렇죠. 땡땡의 뒷부분에 있었죠. 그렇다면 판매한 값 땡땡 처음 도넛 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판매 몇 개 했죠? 10개 했습니다. 처음에 몇 개였죠? 20개였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0대 2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합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몇 배인지 분수랑 소수로 나타내 보래요. 어디 봅시다. 일단 분수로 나타내면 소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분수로 나타낼 건데 분수로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방법 한번 봅시다. 몇 배는 곱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판매한 도넛 수 10개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 20 곱하기 몇인가요?를 묻는 거네요. 얘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10을 20으로 나눠야죠. 이거 우리 분수로 나타내는 거 배웠어요. 1단원에서 선생님이 복습도 학교 나왔을 때 해줬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게 분 뭐로 가고요. 나눗셈 기호 앞에 있는 게 분 자로 가면 됐었죠. 20분의 10입니다. 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수로는 했고 이제 소수로 해봐야죠.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나타내야 했잖아요. 일단은 10으로 나눠서 2대1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10이 되게 하려면 5를 곱해야 되네요. 5씩 곱해서 10분의 5로 나타내면
소수 0.5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10분의 20이나 2분의 1 그리고 0.5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 저 왠지 감이 왔어요. 비율은 숫자 한 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에 해봤던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비율에 대한 뜻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B 10대 20에서 기호의 오른쪽, 이거 기준량이죠. 기준량이고요. 우리 이전에는 안 나왔던 왼쪽 순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나옵니다. 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B를 만드는 방법을 표현하자면 비교하는 양, 땡땡, 기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보통 비교 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 비교 대 기준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게 B 만드는 방법이었지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비율이 나옵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안이 왔으니까 기준량이 땡땡 뒤에 오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율은 크기니까 크기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대상이. 그쵸? 한 개의 B의 크기가 숫자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율은 숫자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우리가 비교하는 양인 10을 기준량인 20으로 나눴었잖아요. 여기서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분수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당연히 1단원에서 배웠던 대로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기준량이 아래 분모로, 나눗셈 기호 앞에 있는 비교하는 양이 위쪽 분자로 가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기준분의 비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10분의 20 또는 0.5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율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우리 한 번 구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이번엔 액자예요. 직사각형 모양이래요.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정사각형과 달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달라도 괜찮았죠. 그렇죠? 정사각형은 같아야만 했지만. 봅시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는 있어야 되죠.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래요. 그럼 뭐가 기준량인지부터 판단합시다. 뭐뭐에 대한 붙은 게 뭐예요? 기준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세로가 되겠고요. 비교는 가로입니다. 우리 비 만들 때 비교 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 아니라 일단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인 가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땡땡이 오고 기준인 세로가 뒤에 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가액자의 B를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가액자의 가로 대 세로를 찾으면 되겠죠. 가로가 몇이에요? 25. 세로가 20. 이해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비율을 구해야 되네요. 비율은 아까 선생님이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비율 할 때 비교분의 기준이었어요? 기준분의 비교였어요? 그쵸? 기준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인 세로가 분모, 그 다음에 비교인 가로가 분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봅니다. 세로가 20cm,
가로가 25cm. 좋습니다. 그러면 분수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소수로 나타내려면 여기가 10은 안 되겠고 100이 되면 될 것 같아요. 100이 되려면 5를 곱해야죠. 그러면 100분의 125가 되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1.25가 되겠네요. 여기가 분수, 여기가 소수. 좋습니다. 가액자는 B랑 비율 구해봤고요. 이번엔 나액자로 갑시다. 나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B, 대안이 D니까 여기도 세로가 기준, 가로가 비교. 그러면 따져봅시다. 가로는 15cm고 세로는 12cm가 되네요. B 구했고 우리 이제 이거 비율 가봅시다. 기준 대 비교고 세로 대 가로 똑같아요. 그럼 세로 12를 아래에 분모 자리에 쓰고 가로 15를 분자 자리에 쓰면 되겠죠. 얘가 분수입니다. 그쵸? 이거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2에다 뭘 곱하려고 보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약분이 될 것 같으니까 약분을 먼저 해줍시다. 뭘로 해주면 될까요? 네, 3으로 약분이 될 것 같죠? 하면 3, 4, 12, 3, 5, 15. 아하, 4가 나왔어요. 이거 10은 못 만들지만 몇을 곱하면 100이 돼요? 25 곱하면 100이 되죠. 하면 100분의 125.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다, 그죠? 1.25입니다. 그래서 분수는 12분의 15, 소수는 1.25가 되겠네요. 우와, 구해봤더니 어때요? B가 다르게 나왔었어요. 그쵸? B는 다르게 나왔었는데 비율은 어때요? 네, 그래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비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인지 비율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세로에 대한 가율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럼 뭐예요? 똑같다. 써봅시다. 두 액자에 가로에 대한 아니죠. 세로에 대한이죠.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습니다. 끝. 좋습니다. 와, 선생님 크기가 이렇게 다른데 비율은 똑같네요. 네, 비율은 크기랑 상관없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3번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 3번을 풀어봅시다. 중기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답니다. 오, 수학여행. 근데 우리는 수학여행 가기 어려울 것 같죠, 그쵸? 어쨌든 갔다는데 중기네 모둠은 6명이래요. 그런데 와, 6인실이 아니라 8인실을 쓰게 됐나 봐요. 오유, 부러운데요? 근데 또 연모듬은 중기네 모듬은 아니고 지혜네 모듬이네요. 지혜네 모듬은 3명이서 와, 6인실을 썼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어느 모듬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같은 공간 안에 사람이 3명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거랑 같은 공간 안에 사람이 4명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방을 넓다고 느꼈을까요? 당연히 같은 공간이라면 사람 수가 적게 들어간 방이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 생각을 할 때 방의 정원과 사람 수를 따졌을 때는 같은 방이라면 사람 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더 넓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비율을 따졌을 때는 비율이 높은 쪽이 아니라 낮은 쪽이 방을 더 넓게 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이 방이 12인실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3명 있었고 여기는 4명 있었어요. 12인실이 기준인데 3명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비율은 12분의 3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12인실이 기준이었는데 4명 있었어요. 그러면 12분의 4입니다. 숫자가 어디가 더 커요? 그쵸? 밑에 부분이 더 커요. 어느 모둠이 더 방을 넓게 썼나요? 그쵸? 같은 공간을 4명이 나눠 쓰는 것보다는 3명이 나눠 쓰는 편이 당연히 더 공간이 넓겠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비율이 높게 나온 모둠을 답으로 해야 된다? 낮게 나온 모둠을 답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낮게 나온 모둠을 답으로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비율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예로 낸 문제만큼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각자 쓴 방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8인실과 6인실은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비율을 각각 구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원에 대한 정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비교대 기준에 대입해보면 사용자 수가 비교, 실제 사용자, 그 다음에 정원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정원분의 사용자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기내 모듈부터 구해볼까요? 준기내는 정원은 8인실, 사용한 사람 수는 6명. 그쵸? 그 다음에 지혜내 모듈은 정원은 6인, 근데 사용한 사람 수는 3명. 그래서 비율 우리가 이렇게 각각 구해봤네요. 자, 그럼 이제 구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두 숫자를 비교해야죠. 비교. 8분의 6하고 6분의 3하고. 우리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곱해주면 되죠. 86이는 68이랑 똑같이 48이니까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66이 36이고 38에 24니까 준기내 모둠이 훨씬 비율이 크네요. 그렇다는 것은 같은 공간을 사용한 사람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수가 많으면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방의 넓이는 줄어들죠. 내 방을 나 혼자 쓰는 거 좋은데 뭐 형이랑 같이 쓰라고 하면 싫잖아요. 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당연히 비율이 작게 나온 지혜내 모둠이죠.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고 같은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지혜내 모둠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가 아니네요. 적으니까네요. 숫자가 적은 모둠을 골랐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넓다. 이유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비율의 뜻 구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했다시피 B는 무엇 대 무엇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오늘 각자가 뭔지를 배웠어요. 앞에 동그라미는 비교하는 수였고요. 뒤에 X는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B를 설명할 때 이제 더 이상은 위에로 5대 X 이렇게 쓰지 않고 항상 비교대 기준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B는 이렇게 숫자 2개가 보이게 들어갔는데 그것과 달리 비율은 숫자가 1개입니다. 1개인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당연히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비교 나누기 기준이 돼서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거.
위아래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비율을 다뤄봐야 되니까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수학 익힘책 52쪽과 53쪽을 해결하시고 채점하시고 다시 답 고치셔서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